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지자체마다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화폐와 공공 개발 앱을 중심으로 지역 상생에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서 지역공공정책연구원 박사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위축된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경북 지자체에서 지역 상품권 확대 발행에 나섰는데요. 우선 우리 지역 지역 화폐 현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지역 화폐를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을 좀 살펴본다면 우리 지역도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하고 있고 또 지역 화폐를 상당히 많이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지역 사랑 상품권 규모를 상당히 또 확대를 하기도 합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일부터 포항 사랑 상품권을 500억 원어치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또 특별히 10%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포항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900억 원 정도를 발행을 했는데 이게 완판이 됐거든요. 오.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민들한테 인기가 있었고 또 하반기에도 이제 1,620억 원 정도를 발행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상반기 하반기 다 합치면 약 3,5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역에서는 이 금액도 적다, 더 많이 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포항에서 그동안 그 발행한 양도 보면은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발행을 했을 때 이 금액이 1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3년이 아니고 4년 발행을 했는 네, 금액인데요. 4년 정도 발행을 했을 때 1조 2천억 원이나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에서 굉장히 지역화폐가 통용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활발히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구미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일부터 구미사랑 상품권을 10% 지금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미에서는 지금 약 100억 원 정도를 지금 발행을 해서 하고 있고 또 1인당 약 40만 원까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네. 구미 시민단체들은 포항은 저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왜 경북에서 굉장히 큰 그 지자체 중에 하나인 구미는 이거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한을 두고 있느냐 이런 게 좀 불만일 수 있겠어요. 네, 상대적으로 포항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을 지금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산, 상주, 문경, 김천시 또 심지어 울릉도, 청송군까지도 많이 발행을 하고 있고요. 네. 울릉군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울릉군은 그동안에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발행을 하지 않았다가 올해 7월에 첫 선을 보였는데요. 울릉사랑 상품권은 지금 두 가지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이고 하나는 종이 상품권인데 지류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울릉군은 아무래도 인구가 좀 적다 보니까 네. 규모는 좀 작습니다. 10억 원 정도를 발행을 했고 또 여기서도 10% 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지역도 상당히 발행을 많이 하고 있고 또 10% 할인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 이제 김천, 상주, 안동, 문경시, 칠곡군 그리고 군위군도 발행을 해서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다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자체별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지역 화폐 발행을 하고 있고 또 지역민들이 좀 열심히 써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그렇습니다. 무방할 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 지역 화폐가 그 취지에 걸맞게 골목 상권 부양에 좀 기여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확실히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주의 경우는 이제 경주페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사랑 그 상품권 이름이 네. 지역페이인데 경주시의 전체 인구를 놓고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하는 인구 주로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인구 20대에서 60대를 놓고 보면 전체 경주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그 20대에서 60대 안에 들어가는데 네.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또 소비 지출을 많이 하는 40, 50대가 또 절반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음식점, 소매점, 뭐 편의점, 주유소 그리고 또 뭐 이 골목 상권에 어쨌든 그 지출을 하는 네. 확실히 지역 경제의 어떤 그 이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면 포항시의 경우에는 포항시가 지금 인구가 50만을 유지를 하게 하는 것이 지금 지상 목표입니다. 네. 50만을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포항 사랑 주소 갖기 운동이라는 걸 전개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외지의 사람이 포항에 주소를 갖기 위해서 이제 전입을 한다 그러죠. 네. 그럼 이제 전입 지원금을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줍니다. 뭐 어떤 적이 10만 원 주기도 하고 또 젊은 층이 오면 뭐 네. 50만 원 주는 곳도 있는데 그런 전입 축하 또는 전입 경력금을 이 지역 화폐로 주는 거죠. 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차피 이 지역 화폐로 주면 지역 상권에 활용을 하는데 주소 갖기 운동에 동참을 하면 동시에 또 이제 또 다른 이 화폐를 받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또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라고 볼 수가 좀 있죠. 선순환이 될 수 있게끔. 그렇죠. 예, 어차피 주는 거 네. 이렇게 지역 사랑 화폐를 주게 되면 어차피 지출을 하게 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구미시의 경우에는 매년 이제 그 각 지자체별로 또는 지역의 언론사가 그해 연말에 그 지역의 가장 핫한 뉴스, 뭐 10대 뉴스 이런 거 뽑잖아요. 네. 보면 구미의 경우 2020년도에 구미시가 구미 시민 1,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2020년 작년에 구미에서 가장 핫한 뉴스 10대 뉴스 중에 1위가 구미시가 네. 지역 화폐를 확대 발행한 것이다. 오. 그만큼 이제 시민들이 좋아했다는 거죠. 네. 시민들은 굉장히 군 뉴스였다는 거죠. 이러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송군의 경우에도 그 지역사랑 화폐 발행하는 제작이 들어가는 비용 국비로 또 12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발행을 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 시군에서는 보통 이제 지역사랑 화폐는 1인당 뭐 50만 원 또는 10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좀 더 이 금액을 상향해 달라. 네.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를. 그래서 예천의 경우에는 예천군은 5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의 반응이 워낙 좋으니까 이걸 좀 확대해 달라. 그래서 100만 원까지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조례 같은 것도 따라가야 되죠. 네. 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 어쨌든 경북 전체 제가 방금 여러 개 시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전체 다 그만큼 반응이 좋기 때문에 확대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저는 뭐 그만큼 충분히 선순환 얘기하셨듯이 네.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처음에 이제 확실히 좀 효과가 있다, 부양을 하는 효과가 네.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던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 화폐가 좀 40, 50대에서는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추후에는 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의 이제 핵심이 이런 겁니다. 이제 지역 화폐라는 그 형태가 네. 뭐냐라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주로 시골의 경우에는 모바일 핸드폰이나 모바일 결제 요즘 워낙 많잖아요. 이제 워낙 또 많이들 카드를 사용하시죠. 활용하는 경우가 또 워낙 많으니까 시골의 그 농어촌에 있는 어르신들은 이런 그 모바일 카드 이 사용 익숙하지 않잖아요.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골에는 주로 종이로 된 상품권을 발행을 합니다. 네. 종이로 된 상품권. 그러니까 고령군의 경우에는 전체 지역 화폐 발행액이 210억인데 네. 210억 중 200억을 종이로 된 상품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이로 된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경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인수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상품권 그냥 주지 않잖아요. 상품권을 넣는 작은 카드 봉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제작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도 이런 예산도 좀 줄이고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에게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을 하고 카드로 된 형태를 발행하려고 하는 추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실제로 이제 영천시의 경우에도 어쨌든 모바일 또는 카드 결제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영천의 경우도 150억, 160억 그 발행한 예산 중에 네. 지역 화폐 발행한 중에 10% 가까운 돈이 어쨌든 인쇄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이 유형의 네. 형태의 카드를 발행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전 세대가 아우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노인분들도 그냥 카드 충전하는 형태 있잖아요. 네. 그거 드리면 가서 긁기만 하면 되니까. 더 편하실 수도 그렇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종이로 된 걸 가지고 다니다 보면 이것도 분실할 수도 있고 혹시 또 이렇게 피가 맞을 수도 있고 뭐 좀 그렇죠. 문제가 있을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충전형 카드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좀 충전형 카드 같은 것들을 발행을 많이 하려고 하면 좀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 방법도 좀 그렇죠. 오리엔테이션 좀 네. 교육도 하고 또 설명 좀 해드리고 그런 노력은 지금 점차적으로 시군별로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로선 발행의 규모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앞으로는 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좀 실효성과 주의할 점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이었죠. 조세재정연구원이 네.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라는 제목으로 이제 네. 발표한 게 있는데 이 연구 발표에서는 지역화폐가 크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결과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좀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었어요. 네. 이때 그 조세에는 그 지역화폐에 들어가는 정부 보조금이 약 9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가운데 1,800억 원 정도가 부대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그 종이로 된 화폐를 발행을 하다 보면은 이 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에 거의 1년에 손실액이 약 2,260억 정도 된다. 꽤 크네요. 그렇죠. 굉장히 큰 네. 금액이 손실액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가 크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그 조세현이 발표한 자료는 언제 거냐? 2010년부터 2018년까지였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화폐가 발행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된 게 2018년 이후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기 전 이전의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의 중소상인 그리고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자금의 역외 외출을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네. 골목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세현의 연구 자료는 사실 상당히 왜곡돼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화폐에 순기능이 있다라고 또 발표한 자료가 또 있습니다. 네. 어떤 자료냐면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말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그 행정안전부에서 그 요구를 해서 이 자료를 그 조사를 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가맹점의 매출이 증가했고 또 소비 진작 효과도 상당히 있었다 이런 네. 그 연구 자료가 나왔는데요. 지역화폐를 발행을 한 이후에 그 가맹점 같은 경우 월평균 매출액이 약 87만 5천 원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한 달에 약 3.4% 이상 증가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그 개인 소비자들도 월 약 29만 5천 원 정도를 더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소비를 더 많이 했었고 또 골목 상권도 더 많이 그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지역 화폐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어떤 걸 좀 주의를 해야 될까?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한다면 종이 화폐로 발행을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 많은 지역에서 또 할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0%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할인을 하게 되면은 그 할인율에 대한 금액 그리고 그 화폐를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금액 이게 결국은 전부 우리 세금으로 충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제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쉽게 말하면은 지역화폐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소위 깡이라고 하는 지역화폐를 할인을 해서 판매하는 네. 이렇게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제도적 점검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제도적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좀 부정적인 견해에서는 그동안 현금성 복지가 아니냐 혹은 지자체장 치적 쌓기다라는 비판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희 그야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자체 장들 뭐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돈이 결국은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낸 세금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시민 국민들에게 좀 혜택을 좀 주는 건데 그 네. 혜택이 보통 10%잖아요. 네. 제가 50만 원짜리 할인 지역 화폐를 사면 10% 할인해서 45만 원 주고 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5만 원에 이제 이 지출을 좀 하게 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뭐 시장 군수가 다 줬다. 네. 뭐 자기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적은 아니다.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뭐 다 노력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아니다라고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 건 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공공개발 앱, 그중에서도 배달 앱 부분도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국내 배달 수요와 경상북도 공공배달 앱 추진 현황 한번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혹시 두 분도 그 배달앱 사용을 해보셨죠? 저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배달앱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아마 지난해만 해도 17조를 넘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배달앱을 사용하는 인구도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달앱을 사용하는 우리들은 정말 편한데 실질적으로 정작 그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수수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 문제 그리고 카드 수수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그 완화시켜 주자 해서 지역에서 배달앱을 직접 만들어서 해보자는 운동이 지금 많이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배달앱 대구로를 만들었는데요. 만들어서 네. 당장 이번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카드 수수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하겠다. 또 중개 수수료도 저렴하게 하고 배달 수수료도 저렴하게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경북에서는 지금 이미 배달앱이 나와 있는 민간 배달 앱을 가져다가 경북에서 같이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먹개비라는 배달 앱을 지금 사용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네.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9월에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먹개비도 수수료를 낮추고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배달앱이 개발되는 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오는 9월부터 공공 배달 앱이 출시가 되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배달 앱이 과연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앞에 사례를 좀 봐야 되는데 경기도가 가장 먼저 시작했죠. 네. 배달 특급 이름이. 특급. 네. 그리고 전북 군산시에서는 배달의 명수 네. 이런 이름이 시작을 했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폭발처럼 느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핵심 원인은 어쨌든 가맹점이 많아야 됩니다. 네. 가맹점이 기존의 민간 배달 앱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배민 같은 곳하고는 이 가맹점 수에 비교가 되질 않죠. 그 예를 들면 안동의 경우는 안동의 도청을 중심으로 예천과 안동 이 경계에도 이걸 경계가 나눠져 버리면 이게 배달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네, 좀 어쨌든 애매하네요. 간에 그 가맹점 숫자가 많이 확보돼야 된다. 그것이 저는 이 성공의 관건이다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맹점이 많아지는 게 좀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지역 화폐와 지역 공공 개발 앱에 대한 두 분의 최종 의견도 좀 덧붙여 주실까요? 제가 먼저 네. 할까요? 저는 이제 공공 배달 앱에 대해서 이러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공공 배달 앱 자체도 하나의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도민들에게도 시민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적극 홍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자체의 마케팅 프로모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 활성화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 화폐에 대한 이야기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해주실까요? 네, 지역 화폐를 왜 만들었을까를 네. 보면은요, 그 지역의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지역 화폐거든요. 결국은 지역 화폐는 경제를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 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은 지역 화폐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화폐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화폐와 공공개발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짚어봤는데요. 지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